회장님, 보수를 했는데도 또 타일이 깨졌더라고요.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한 건지. 아이 우리 집은 하자가 아니라고 보수 못 해준다고 하던데요. 건설사 상대로 소송하죠. 그럽시다. 하자 보수 문제로 세대 간의 불만인 입주민들이 많던데 주민들 동의 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하니까 좋냐고? 좋지, 새 아파트인데. 니 그 분양받은 아파트 거의 완공 안 됐나? 사전 점검 때 하자 체크 잘해라. 그래, 나중에 또 통화하자. 아. 응? 뭐야? 무슨 문제가 있나요? 상판이 쳐져 있네. 오, 하자 보수 접수해야 되겠네. 저번에 주방 바닥 타일 들떠서 하자 접수했는데 보수는 언제 해주는 거고? 아씨, 이 배수구 주변에 물이 왜 이렇게 고여 있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이가? 입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하자가 왜 이래 많노? 거울 색깔은 또 왜 이러노? 이거 우리 집만 이러나? 입주민 단톡방에 물어봐야 되겠다. 야, 저 아파트에 하자가 많네요.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네 진짜. 아이씨, 거실이랑 화장실 타일도 몇 개 금가 있던데. 하자가 왜 이래 많노? 안 되겠다.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가시나 봐요? 예. 그 약속이 있어서요. 참, 저희 층 엘리베이터 한 대 버튼이 안 되던데, 혹시 아래층 엘리베이터는 괜찮아요? 저희 층은 2대 다 되던데요? 저희 층만 문제인가 보네요. 관리실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하자가 왜 이리 많은 건지. 저희 집 주방 타일 들뜨고 금강봇도 있어서 하자 보수 신청했는데 깜깜무소식이네요. 저희도 화장실에 문제가 있던데. 또 왜 이렇게 보수가 빨리 안 되는지 입주자 대표회의 때 한번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새 아파트인데 정말 속상하네요. 약속 있다고 하셨죠? 말이 좀 길어졌네요. 예. 들어가세요. 네. 잘 다녀오세요. 예. 네. 하자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게 무슨 냄새고? 뭐야? 여기서 나는 냄새네. 이 폐자재 같은데. 빨리 안 버리고 왜 여기다 모아놨노? 잘 됐다. 잘 됐다 오늘. 가만두나 봐라. 요거 이거 폐자재들 아직도 저렇게 모아놔서 주차장에 냄새가 심합니다. 입주자 대표님들, 이건 건설사에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의할 때 한번 가봐야 되겠네. 문제가 너무 많네. 잘 됐네. 저번에 보수받은 타일 또 깨졌네.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네, 여기 101동 807호인데요. 그저께 주방 타일 들뜨고 깨져서 보수 받았는데 지금 또 그렇거든요. 네? 타일 업체가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매일 일정 알아본다고만 하고. 아, 그거 보수를 하면 뭐하노? 또 문제인데. 회장님, 이 세대 내 하자가 너무 많은데요. 보수도 잘 안 해주고. 안 그래도 로이어 건설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는데 일부 항목들은 하자가 아니라고 보수를 못 해주겠다고 하고 빨리 진행이 안 되네요. 이 공용 부분도 문제던데요. 그 놀이터에 고무치 포장 균열된 것도 많고, 제가 조경회사에 다니는데 이 나무들도 착공 도면에 식재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식재됐고, 식재된 나무들 보니까 이 제대로 식재되지 않아서 고사한 것도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한 건지 저희 집은 보수했는데도 또 타일이 깨졌더라고요. 아, 입주민 단톡방 보니까 그런 집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몇 억을 주고 분양받은 집인데 하자도 너무 많고, 아니, 누구는 보수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건설사 상대로 소송하죠. 그럽시다. 하자 보수 문제로 세대 내 불만이 입주민들이 많던데 주민들 동의 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새 아파트인데 깨지고 새고 또 금이 가고 이러면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죠. 그렇죠. 예. 야, 지금 이제 막 입주하신 분들이나 분양을 받고 입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안입니다. 빨리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영자 씨와 김동호 씨는 로이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기쁨도 잠시. 이영자 씨의 집에는 주방 바닥 타일이 뜨거나 깨지고 싱크대 상판이 처지다가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들이 발생했는데요. 김동호 씨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김동호 씨의 집은 화장실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로이어 아파트 대부분의 세대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 구석에는 건설 폐자재들이 반출되지 않고 적재되어 있었고, 놀이터 등 공용부에도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하자 보수를 신청했지만 건설사는 일부 항목만 하자로 인정하고 하자 보수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보수를 받은 세대도 다시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화가 난 입주민들,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하자가 아니라고 보수도 안 해줘. 보수를 하면 뭐합니까? 또 발생하는데요. 그렇죠. 자, 이거 어떡합니까? 김희준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입주민들은 수억 원을 주고 분양받은 아파트일 텐데요. 화가 많이 나실 듯 합니다. 실제 새 아파트의 경우 하자로 인한 분쟁이 많아서 제가 이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요. 네. 로이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민들 동의를 얻어 하자 보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1000세대 중 990세대의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 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서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990세대의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채권 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받는 겁니까? 네, 건설회사에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구분 소유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자만이 가능한데요. 아파트 소유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재판을 하면 재판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채권 양도를 받아서 해당 채권 양도 비율에 따른 하자 보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 뉴스에서 아파트 하자 문제 소식 자주 접하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이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은 법률 전문가나 건설 전문가가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데요. 보통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는 세대 내의 하자 항목이 통상 수십 개 정도 되고요.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놀이터, 주민체육시설 등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가 100개에서 200개 사이가 되고 어떤 부분이 하자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어떤 부분이 하자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변호사님들이 직접 가셔서 체크를 하시는 건가요? 네, 변호사들이 일일이 체크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자 항목들을 전부 현장에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어디가 어떻게 하자인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네,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은 건설 전문가들이 실제 시공된 부분과 착공 도면을 직접 비교해서 눈으로 보고 필요하면 해당 부분을 떼어내서 검사하는 방법 등으로 하자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미리 건설 전문가에게 하자 감정을 맡겨서 하자 항목을 추리고 하자 보수금을 정리해서 해당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요. 네. 건설사들도 통상 아파트 하자 보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하자 소송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맡겨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건설 전문가에게 하자 감정을 맡겨서 감정서를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받은 감정서대로 이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업체를 통해 받은 감정은 법원의 소송 절차에서 받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으로부터 법원 감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송 절차 이외에서 받은 감정을 개인이 받은 감정이라는 의미로 사감정이라 하고 소송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감정은 법원에서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감정도 받아야 되고 네. 또 법원에서 하는 그걸 그냥 공감정이라고 한다면 그 감정도 받아야 받아야 되고 되고. 이중으로 받아야 되는데 비용도 이중으로 들 것 같고 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감정을 받는 것이 되고 비용도 2배로 지출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소송 전에 사감정을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들로부터 이 부분이 하자로 보인다, 저 부분이 하자로 보인다는 내용을 취합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변호사가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일단 하자로 주장하고 법원 감정을 신청해서 감정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사감정 없이 한 번에 비용만 내고 진행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러네요. 예.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원 감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항목만을 살펴보고 해당 항목이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생각하는 하자 항목과 실제 건설 전문가들이 설계도와 시공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일부 샘플을 떼어내서 장비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체크하는 하자 항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하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하자 보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실제로는 하자인데 하자로 주장을 안 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원고가 주장한 그 하자를 토대로 법원 그렇죠. 감정인이 검사를 한 정도니까 네. 사감정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감정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감정 비용은 하자 항목과 아파트 세대수, 감정 업체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제가 실제 수행했던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은 약 1000세대였습니다.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진행했던 사감정의 감정 비용이 약 1억 원 정도 들었고요. 와. 법원 감정도 약 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야, 그냥 억소리 나네.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이 큰 비용을 그럼 부담을 건설사들이 잘못했으니까 건설사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사감정 비용을 지급하고요. 법원 감정도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감정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감정 비용은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데요. 소송 비용은 판결로 결정됩니다. 통상 승패 비율로 분담되는데 예를 들어 원고가 10억 원을 청구했는데 7억 원이 인정이 되면 30%를 진 거잖아요. 그럼 원고가 30% 부담, 피고가 70% 부담 이렇게 결정됩니다. 네. 소송 비용은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법원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고 소송 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드라마를 봤을 때요. 일부는 하자로 인정을 하고 보수를 해줬는데 일부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 하자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드라마 사례처럼 마루 바닥, 주방, 화장실 시공 하자와 같은 전유 부분의 하자와 조경수,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공용 부분의 하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타일, 도배, 싱크대, 천정, 전선, 방화문, 화장실 거울, 조경수, 화단 대리석, 어린이 놀이터와 아파트 외벽 간격 등 하자 항목은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진짜 이게 하자 항목이 끝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요거는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이런 하자가 있을까요? 네, 전유 부분은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부분이어서 하자 항목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공용 부분의 하자는 입주민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이나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문이나 기계들은 입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유심히 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경수도 착공도면에는 3년생을 식재하기로 되어 있는데 2년생을 식재해도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조경수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자 항목에 잡히면 하자 보수금이 많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사실 아파트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모습도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변했죠. 그러면 이 하자 종목도 좀 다르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네,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도 약간 유행을 타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존의 타일, 도배, 전선과 같은 하자 항목들은 전형적인 하자에 속하고요. 네. 특이한 경우라면 예전에는 건설회사들이 아파트의 방화문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서요. 불과 2, 3년 전에만 하더라도 방화문으로만 몇억 원씩의 하자 보수 비용이 감정되었는데요. 네. 방화문이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는 시공을 잘하기 때문에 요즘은 방화문은 하자로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한때는 드라마 사례처럼 화장실 거울 변색도 하자 항목으로 잡히면서 많은 하자 보수금이 책정되기도 했는데요. 건설회사들은 습기에 따른 변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순살 아파트라고 철근을 부족하게 시공한 아파트들이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근 부족 시공에 대한 하자 주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거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이길 확률이 좀 줄잖아요. 이 건설 회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청구를 하면 어떻게 승소 확률이 좀 높습니까? 네, 전부 승소는 어렵지만 대부분 일부 승소하고 있는데요. 결국 청구 금액과 인정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이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새 아파트에 입주하셨는데 여기저기 하자가 있어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진행하기 어려운 소송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